안녕하세요. 남과 북의 같은가 다름을 알아가는 통일합시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최중화 회장님을 모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을 탈북하게 된 어떤 과정에 대해서 오늘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최중화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왜 북한을 나오게 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크를 해봤고요. 그 북한을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다 누구나 북한을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국경을 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국경을 넘고 이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탈북을 할 때 어디 두만강을 통해서 넘었나요? 예, 저는 좀 남양 온성군 남양 쪽으로 해서 두만강을 넘어서 왔죠. 탈북했죠. 회장님께서 그 사시던 지역이 한경북도 청진시잖아요. 그 청진에서부터 뭐 제일 가까우면 뭐 무산이나 무산 쪽이 제일 가깝죠. 뭐 해령 뭐 이런 쪽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온성 쪽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셨나요? 알고 있던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탈북하기 전에 몇 번 그쪽으로 일 때문에 갔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쪽으로 아는 분들한테 도움 좀 받는 게, 왜냐면 두만강 연선 지역에 대한 건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는 쪽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 아는 분들 중에 몇 명하고 같이 이제 탈북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탈북할 때 여러 차례 그 온성 쪽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또 알고 계시니까 그런 도움을 받고자 그 온성 쪽으로 해서 두만강을 통해서 그게 두만강 넘으면 남양 쪽인가요? 아니면 도문 중국 쪽 도문인가? 도문 강을 넘어서 보면 도문시가 되네요. 그러면 그 온성까지 올라갔고 혼자서 탈북했어요? 아니, 그게 그때 당시에는 아마 하루에 그 두만강 연선으로 해서 넘어서는 사람이 아마 하루에 넘어서는 사람이 몇백 명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지금 친척을 만난다고 어쩐다고, 그때는 그 쌀구 식량 구입을 다니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뭐 전국에서 온 사람들 다 거기 와서 웅성웅성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넘겠는가 하는 거 루트를 이제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끼고 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지역에 같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지형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북한 자체 내에서는 자급자족이 힘드니까 중국 쪽하고 밀수를 하던 친척을 만나던 뭐 아니면 잠깐 넘어갔다가 식량국에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던 일단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강을 넘나들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 엄청 많았고, 그때 당시 제가 그때 그 탈북을 했을 때 당시 연길에서도 살고 여러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연변 지역에서 사실 와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왔다가 도움을 받든지 어떤 비락질을 하든지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대다수가 돌아갔어요. 돈을 좀 도움을 받던 쌀을 얻던 어쨌든 중국에서 살려고 간 사람보다도 물건을 확보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미천을 좀 삼아서 뭐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제 케이스처럼 넘어와가지고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함께 넘었고, 이제 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었는데, 그 두만강을 넘는 게 그냥 뭐 우리가 뭐 동네 강을 넘어가듯이 그렇게 무슨 편하게 넘어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낮에는 한 100m에 한 명씩 보초로 서는데 밤에는 50m에 2명씩 서요. 쌍보초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제 밤에 넘으셨어요? 아니는 전 저녁에 넘었어요. 저녁에 넘었고, 강 옆에까지 가서 접근하는 거는
7시부터 8시 사이에 접근을 해 있었고 이제 넘는 거는 밤 11시쯤에 넘었죠. 일행이 일행이 3명이었어요. 세 명. 저까지 해서 3명인데 이제 회장님 포함해서 일행이 3명. 54살 아주머니 하나 하고 그다음에 46살 되는 아주머니 하나 하고 여자들 남자 1명이네요. 그러니까 내 혼자 남자고 이제 나머지 2분은 여자인데 한 분은 리원에서 오신 분이고 함남도 이혼. 한 분은 이제 청진 아줌마였는데 원래 알고 지냈던 사이는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제 그 도강을 하려고 탈북을 하려고 누군가가 그 군대를 자기가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가니까 이제 거기에 넘으려고 와서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지역에 가니까 그 집에, 장소에 집에 가니까나 갔어요. 두마강 넘으려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피신처처럼 저희가 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알선료로 좀 차고 가서 돈을 주고 이제 하기를 해서 약속을 했지. 그래서 근데 이제 연락이 딱 온 게 군대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캔슬해야 됐다는 거야. 국경경비대원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안 됐다. 캔슬해야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무슨 강 하나는 없는데 좀 그럼 그 사람이 아니 못 넘나 이 넓은 대지에서 못 넘겠나. 그러니까 난 군대 생활을 해봤으니까 아무리 경계가 심해도 배만 땅바닥에 붙이면 못 뚫고 갈 데가 없으니까 가자고 그래. 그리고 이제 5시 나왔는데 2명은 다른 일 때문에 또 떨어지고 이제 3명이 가는데 이제 아줌마들을 나 하나 넘는 거는 뭐 낮에도 넘을 수 있는데 이제 왜 2명이 필요했댔는가 하면은 이분들이 친척이 있었지. 중국 쪽에. 도문 한 분은 도문 쪽에 한 분은 석현이라는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가서 일단은 중국에 가서 넘어가더라도 어디 가서 하루라도 숙식을 할 때가 있어야 내가 뭐 어떤 방법을 취할 거 아니에요. 저도 먼 친척들은 있었는데 이제 주소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헤어진 지가 몇십 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찾을 길이 없는데 어쨌든 나는 넘어가서 하루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 그분들이 딱 필요했던 거지 나는. 그래서 이제 넘어서는데 이제 물이 그 8월 장마 마감 때가 딱 돼가지고 물이 이제 깊었죠. 깊고 물살도 세고 8월달이면 장마철이잖아요. 그렇죠. 7, 8월이 그게 8월 26일쯤 되니까 마감 장마가 아직 마감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거의 마지막에 될 때지. 그래서 이제 물도 비도 그때 장차 내릴 때고 해서 이제 하는데 산골물이 이제 폭이 좁다 보니까 물살이 세요. 그래서 이제 넘는데 이제 물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죠. 일단 그 회장님께서 그 두 여자분을 데리고 그 여자분들은 수영을 할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다 우존해가지고 남자가 1명이니까 굉장히 위험했고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두만강 넘어서 탈북에 성공했네요. 성공 딱 넘어와가지고 그리고 바로 어디 그 친척집으로 갔나요? 그게 아니고 이제 바로 강을 건너서 이제 마주 보이는 마을이 있었는데 농촌 마을이죠. 농촌 마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마을에 딱 보니까 이제 낮에 내 거 봤으니까 밤에 딱 가서 보니까 그때 우리 11시쯤에서 12시 사이에 넘었으니까 이제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이 다 소동이 되어 있고 했는데 한 줄이 딱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직진으로 해서 바로 거기로 뭐 강낭밭을 찔러서 이제 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문 두드리고 이제 우리 지금 온종일 하루 굶었고 감기도 걸렸고 지금 뭐 물에 빠졌다 지금 거의 살아나왔는데 중국집이죠? 중국 조선족 집이었어요. 조선족. 노부모하고 사는 그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약도 좀 주고 밥도 좀 먹게 좀 해달라 하니까 이제 밥 들어오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쉬었죠. 쉬고 이제 했는데 그때 넘을 때는 딱 2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일단 나는 북한에서 살았던 최중환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내가 이제 맞이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왜 그런 모험을 수많은 이유들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은 왜 그걸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지 해답을 찾고 싶었어.
그거는 북한에 있을 때 네. 왜 북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못 찾고 못 못 찾았으니까 강 건너 저 북한 밖의 세상에서 그 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고 싶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맨날 그러잖아. 제일 잘 사는 세상 우리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매일 부르고 그렇죠. 어린애들부터 어른까지 매일 부르는데 정말 그게 그럴까? 그럼 우리 밖의 세상은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어렵고 못한 세상인가 했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저 강 건너의 밖의 세상은 어떠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네요. 궁금증이 있었지.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굶어 죽든 어떻게 죽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선택한 게 옳았는지, 우리 부모 세대가 선택하고 지켜오고 우리까지 지금 이렇게 온 가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알고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서는데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너무 일단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나는 반역자가 아니야. 나는 족을 배반한 사람은 스스로 아니야.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위안하고 위안하고 싶었던 거지. 반역자가 아니야.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온 것뿐이지 내가 저 조국과 당과 수령을 배반하진 않았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도 이제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진실을 알았을 때 그 진실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로 되어 있다면, 내 선택이 잘못된 거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왔다면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좌절감을 어떻게 뭐로 위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제일 큰 그렇죠. 걱정이었어요. 근데 강 하나를 넘었잖아요. 그 강 하나를 넘어서 2시간 만에 그걸 진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넘어가지고 진실을 알게 된 게 그 집에서 알게 됐죠. 지금 밖은 새까맣잖아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강을 넘어와서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약도 주고 이제 옷도 다 세탁기에다 넣고 빨고 밥을 따끈하게 쌀밥에 이래 해서 먹고서로 그러니까 그 식사를 하고 나면 식곤증이 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줌마 두 분은 쉬더라고요. 쉬건데 나는 긴장이 풀리니까 그리고 또 식곤증까지 오고 약까지 드셨으니까. 근데 이제 나는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지금 불안한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아들이 젊은 친구가 이제 이거 한국에서 출판한 책인데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보니까 김일성이 가게도 김정일이 사생활 그거에 대한 걸 쭉 김일성이 때부터 쭉 첩이 몇 명이고 김정일이가 같이 산 여자들이 몇 명이고 이게 쭉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깜짝 놀랐지. 충격받았네. 충격받았지. 왜? 우리한테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라고. 아니 군대 생활하면서 어느 여자 손 한 번 잡아도 처벌을 주고 비판 무대 올려 세우고 하면서 그런 기준을 세웠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처벌 몇 명씩 두고 거기서 또 자녀들도 있더만 보니까 오스트랄리아 가서 사는 것도 있고 젊은 여자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속았구나. 속았다. 철저하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되니까 그 책을 보고 철저하게 속았다 그 생각되는 순간에 그 당을 배반하고 나왔다, 조국을 배반하고 나왔다 이런 감정이 싹 없어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부터 우리까지 온 2천만의 국민이 이들을 떠받들고 신처럼 모셨잖아. 그렇죠. 신처럼 우리가 받들었잖아. 이런 자들을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지. 근데 거기서도 또 저는 그 고난행군 시기에 그때 제대대 와가지고 형 3분이 돌아갔어요 그때. 형제가 몇인가요? 8남매 중에 제가 7째인데. 야, 8남매. 형 3분이 다 40대 제일 나이가 많은 형이 40대 초반이었고 나머지 다 지금 그 아래지요. 이거 한창 사회생활을 하고 재미나게 그렇죠. 살아야 되고 자네들 키우며 살아야 되는 나이에 다 사망한 거지. 그게 때문에.
그 굶주림 때문에 돌아가신 건가요? 대부분 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굶주림 잘 때문에. 먹지 못하니까 병도 오게 되고 열수도 오게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장티푸스, 콜레라, 뭐 결핵, 뭐 질병, 이런 걸로 질병으로 다 해서 2년 반 동안 제가 그 장례만 계속 치렀으니까 제대에 와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가난의 집안의 가난을 구제하겠다고 조금 그래도 사회보다는 좀 더 나은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그걸 벗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결국에는 가난을 구제하기는 고사하고 형제들을 한 명 한 명 지금 보내는 그 심정이 오게 그러면 됐어요. 군대에 제대가 돼가지고 나와서 한 3년 정도 네, 사회생활 했다 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럼 결국 매해 장례식을 한 거나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매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형제들 중에 제가 쭉 보니까 그냥 오늘가냐 내일가냐의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문턱에 이제 한 발만 딱 남은 거예요. 그 군대에서 돌아와 보니까 그런 상황. 집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거였지. 내 대에 어떻게 하나 가난을 구제할 거다. 이 집안의 가난을 거둘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과정일 줄은 모르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넘어왔는데 이 배신감이 들잖아요. 그 책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길가에서 숨져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이런 나라를 우리가 군대 가서 10년씩 고생하면서 잘 먹고 잘 입지도 못하고 그 추위 속에서 떨면서 고생하면서 청춘식을 다 바쳐서 지키려고 했던 그 국가가 이거였냐? 충분히 그런 좌절감과 이거였냐? 우리가 원한 건 이게 들었죠. 아니지 않냐?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거냐? 그러면 그때 거의 300만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뭐 저도 길가에서 시체도 많이 보고 기차역전에서 시체도 많이 봤어요. 시체를 치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기차역 안에서 죽으면 철도 사람들이 그 시체를 처리해야 되니까 기차 안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모으는 거야. 그럼 뭐 밖에서 죽으면 어디서 처리해야 되는 거면 그 담당 지구 행정 지역 담당 안전부에서 그걸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또 거기서 내쫓아. 그러니까 골목골목에 가서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젊은 청춘 시절을 바치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지키려고 했던 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눈을 뜨고 바라보는 세상이 내 부모 형제들 길가에서 쓰러지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참 그 군인으로서 생활했던 나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배신감이 굉장히 컸죠. 근데 이제 저 300만이나 굶어 죽은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렇죠.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과 수령만 믿고 충성하다 보니까 고난의 행군에 왔을 때 그 당원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왜?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으니까. 그렇죠. 가장 보수식하고 당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굶어 죽을 줄을 안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어렵고 힘든 그 굶주림의 상황을 나라가 해결해 줄 줄 알고 계속 믿고 있다가 결국 굶어 죽은 거죠. 굶어 죽은 거지. 그래서 그때 내 생각에는 그 배신감이 드는 그 과정 속에서 저 억울하게 죽은 300만의 저 사람들이 영혼을 누가 달래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 안 간다. 힘들 수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저기로 다시는 돌아 안 가겠다. 그래서 북한을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굳히고 그 다음부터는 중국 내륙으로 계속 들어갔나요? 연길에서 저는 계속 살았어요. 4년 반을 연길에서 살았는데. 그러면 회장님 우리가 그 4년 반 또 연길에 살면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 중국에서 사는 것도 신분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 뭐 보호자도 뭐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알고 강제 북송의 위험 속에서 굉장히 4년간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여성도 아니고 남자가 특히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최중화 회장님께서 그 드라마틱한 어떤 그 가정, 북한에서부터 중국으로 도망가고 넘는 과정에 대해서 들어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최중화 회장님의 인생 이야기, 중국에서 또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